하느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노장사상, 특히 이제 도의 개념으로 유영모의 이 하나님 이해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도를 말할 때 도에 관해서 어떤 분파들이 있는가, 또 어떤 강조점에 의해서 도교라고 하고 또 도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도교나 도가보다는 도학이라는 차원에서 이 절대자 로고스 또 진리인 이 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도가라는 것은 종교적인 삶보다는 도를 하나의 우주적인 원리 또는 하나의 체계, 그리고 윤리적 가치, 학문화하고 이 철학화 한 거를 이제 우리가 도가라고 할 수 있다면, 도교는 개인의 이상적인 삶과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이 도의 사상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있어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도교를 이제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결국 종교성을 많이 가지면서 이 좀 극단적인 흐른 거는 이제 신비의 묘법, 또 불로장생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이 종교로서의 길로 많이 가서 그 도 개념, 우리가 말하는 도학에서 말하는 도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나 도가의 사상이나 정신보다도 이 도가 뭔가, 유영모가 말하고자 하는 도는 무엇인가, 그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연적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스스로 되고, 그러나 형체도 없고 형상도 없고 어떤 색도 없고, 그다음에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 공한 무엇, 그러나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도, 영원한 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 도학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교와 도가와 도학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도를 정치에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이제 노자, 노주라고도 하는 이 노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원전 6세기, 이 시대는 상당히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생 연도로 보는 게 6세기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장자는 한 200년 후,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정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직접 제자라고는 할 수 있고, 이 사상을 도나 무의, 자연 이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장 사상이 한나라 때 정치학으로서 적용인데, 한나라 초기에는 노자의 도를 적용해서 도의 정치, 그리고 이 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도의 사상으로 사회를 치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나라 초기에는 노자의 이 도가 많이 적용됐다면, 한나라 말기에는
장자의 이 생각들이 이 정치에 많이 해자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유명하신 학자 줄리아 칭은 이 하늘이라는 말이 천이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최고의 신, 최고의 이치, 이 상제라는 말로 써왔고 또 인격적인 신으로도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천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장자에 와서는 이 하늘이라는 말이 같이 도라는 말과 장자에 있어서는 이 하늘의 말이 도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음을 장자라는 책에서 이 장자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줄리아 칭은 다시 이 장자의 하늘의 개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이 특히 도라는 말과 함께 장자 안에 나타나고 있어서 도가 철학의 작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자에 있어서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없고 도라는 말은 이미 자연에도 또 인간에도 정치의 도로 하늘이란 말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노자에 와서는.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이 도라는 말과 함께 장자에 나타나 도가 철학에서도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데 노자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도 이 도라는 말 자연의 길, 인간의 도, 정치의 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천이란 말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노자와 장자가 바로 차이가 있다는 말을. 장자는 천이라는 말을 계속 받들어서 자기의 삶에 사용하고 있는 방, 노자에게서는 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도라는 말을 다 대체해서 사용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때 노자는 정치의 실현, 도를 정치에 실현하고 정치 참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노자를 본다면 장자는 정치를 초월한 어떤 면에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산 분, 그래서 종교적인 면이 강하다. 꼭 그렇게 분류할 수 없지만은 장자는 종교적인 면이 강하고 노자는 사회 참여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 차이를 좀 보자면 장자는 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노자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노자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자기화해서 자기 발전을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는 이 노자와 거리를 두면서 자기 생각, 자기의 철학을 말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장자 33장에서 장자는 자신이 도를 열정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특별한 어느 학파를 따르거나 어떤 특별한 학맥을 가지지 않고 거친 말과 언어로 그의 사상을 아주 자유자재로 표현한 아주 훌륭한 자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주의 정신에 하합하여 홀로 모든 사물과 평화롭게 지냈어요. 자연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장자는 옳거나 그르다고
싸우지 않았기에 보통 사람과 그냥 저작을 해서 자유자재로 같이 어울리고 놀았습니다. 위로는 창조주, 조물주 하느님과 함께 살았고, 아래로는 생사, 시종을 초월한 사람들과 벗삼아 산 사람이 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종교성이 좀 있는 분이라고 하시고, 노자는 현실 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은 함석헌 선생과 이 다석 유영모 선생을 비교하자면 함석헌 선생은 정치 참여를 많이, 현실 참여를 많이 하고 정의를 외친 분이기 때문에 노자에 가깝다면 유영모는 정치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사상 체계를 하늘과 소통하는 걸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아주 용맹정진한 종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석유영모는 장자 쪽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시기에 호남고속도로 여기 전주에서 장성 쪽으로 가는 호남고속도로 서쪽에 이제 고부현에는 전봉준이, 이쪽 동쪽 김제, 정읍 이 지역에 여기는 강증산이 태어났어요. 비싼 시기에. 전봉준은 이 동학사상, 최재우의 동학사상을 가지고 정치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 참여한 면이 강하고, 강증산 현실 참여보다는 종교, 개벽사상이라든가 도의 이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하는가, 그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는 종교성이 있다면 여기 전봉의 현실 참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도 비슷한 유형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노자와 장자도 그런 유형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나라 초기에는 노자고 말기에는 장자가 회자됐다는데 그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노자와 장자가 따로 회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떤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 아마도 한나라 초기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새로운 세계에, 그 다음에 사회를 잘 다스리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도의 정치, 그 다음에 무질서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도의 정신으로 이 사회를 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반면이라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나라 말기는 이제 사회가 이제 정치의 혐오감, 또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실망하고 낙담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도가 정치적인 것보다도 이 초월적인 삶, 그리고 인간이 그거를 넘어서, 정치를 넘어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이 대두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자 사고들을 많이 있고, 현실 정치에 대한 염증, 이런 거, 혐오감까지도 생기면서 이 장자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강조되고, 또 거기에 선호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노자의 그 도덕경 자체가 현실적인 책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근데 이제 노자가 이제, 그걸 지었다고 하지만은, 노자 학파들이 쭉 나중에 보완하면서 형성됐다고 보고, 노자가 완전한 저자라고 하는 노자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나중에 학문의 집대성,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자가 다 얘기한. 그러니까 뭐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제자들을 위해서 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공자 그 학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걸 철학화하고 도덕화하고 우주의 원리로서 설명하다 보니까 성리학이 나오잖아요. 신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자를 발전시킨 것이 어떤 면에서 공자의 학문을 이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성리학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와 도학 또는 도가도 이제 학문적으로 우주적인 원리로 이제 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도가 이제 인격성이라든가 또는 역동성을 잊어버리고 학문화로 이제 빠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